자, 이번에 충전장치입니다. 앞 시간 조금 부담 없이 간단하게 좀 짧게 끝내드렸습니다. 끝내고 저도 놀랐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5절 충전장치입니다. 자, 충전이니까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전자석 기억납니까? 전자석? 그 전자석을 만드는 항상 만드는 원재료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사용했던 게 코일입니다. 이런 코일을 감아 가지고요. 코일만 감아요. 코일만 감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장치는 두지 않아요. 두지 않은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회로에 이렇게 병렬로 전압계를 연결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실제 이제 이렇게 전압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계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연구자석 보이시죠? 이 연구자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코일에다가 감아놓은 코일에다가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전기 안 만들어져요. 조금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N극을 어떻게 하느냐?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면 붙일 때는 이 코일에 어떻게 된다? 극성이 저절로 생겨요. 무슨 극성이 생기느냐? 붙일 때는 N극성이 생긴 겁니다. N을 붙일 때는 N으로 생겼다가 떼낼 때는 어떻게 한다? S극성이 생겨요. 그래서 붙일 때는 N극, 떼낼 때는 어떻게 한다? S극. 그래서 자석을 빠른 속도로 붙였다 뗐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극성이 좌우로 계속 바뀐다는 얘기죠. 코일 양쪽 끝에서. 그러면은 극성이 바뀔 때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는 전압에 의해서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도 어떻게 같이 바뀐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한 번 또 어떻게 흐른다? 반대로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요. 똑같아요. FBI로 외우시면 돼요. F 방향. 즉 내가 운동을 줘서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붙였다 뗐다 하는 방향. 그래서 이 붙이는 방향이 있으면 F, B. B는 뭐냐면은 FB의 B는 자력의 방향. 자력은 항상 N에서 S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N에서 S극. 거기에 어떻게 수직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전류가 만들어서 흐른다고, 전기 만들어져서. 그래서 붙였다 뗐다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당연히 그 붙였다 뗐다 하게 되면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계속 바뀌게 되니까 시간에 따라서 얘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녀석의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대비 전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더니 처음에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댔을 때 자력이 세기에 점점 세지면서 어떻게 전압도 같이 만들어지다 높게 만들어지다가 점점 어떻게 떼내면서 또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붙였을 때 가까이 붙였을 때 제일 세게 나왔다가 또 떼면 이제 어떻게 극성이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르니까 전압을 반대로 걸어야지만 전류가 반대로 흐르니까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교류 전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코일을 놔놓고 어떻게 자석을 붙였다 떼도 이렇게 교류 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반대로 자석을 가만히 두고요. 자석을 가만히 두고 어떻게 하느냐? 코일 자체를 좌우로 계속 움직여도 똑같이 극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 때는 코일을 두고 자석을 움직여도 되고요. 아니면 자석을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똑같이 이렇게 교류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